매번의 익숙한 알람이 K의 아침을 깨운다.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외친다. 그냥 오늘 하루가 휙 하고 제발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말이다. 이런 마음과는 달리 몸은 벌써 욕실로 향하고 있다. 오전 6시 기상.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줄의 몸매. K는 그렇게 샤워를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양치질과 면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보니 치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부터 마지막 남은 치약을 짜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그리 좋지 않은 시작이다. 젠장, 어제 아침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면도 크림은 새 것과 다름없다. 뚜껑 부분을 누르자마자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다. 치약으로 흐트러진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K는 욕실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시작한다. 면도의 법칙 하나, 피가 나서는 안 된다. 둘, 면도를 마치고 수염이 손에 느껴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K는 매일 아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끗하게 면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면도를 끝내고 깔끔해진 턱선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 그렇게 K는 잠깐 동안 거울을 들여다본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면도를 끝마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K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실제 자신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늦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이다. K는 샤워기로 거울에 물을 뿌린 뒤 깨끗해진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잘못 본 건가? 서둘러 물기를 닦은 후 그렇게 욕실에서의 아침 준비를 마쳤다. 여전히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오전 업무. 월요일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정신없이 지나간다. 정신없는 오전 일과를 마친 후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K의 점심은 늘 닭가슴살 샐러드다. 벌써 1년이 넘었다. K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본다. 직장 상사, 동료, 선후배와 함께했던 점심시간은 언제나 속쓰림과 더불어 그 자체였다. 급기야 매번 소화제를 부르는 것의 연속이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고 가기 싫어도 가야만 했다. 언제나 메뉴를 고민해야 했으며 식사 후 카페까지 뛰어가서 커피를 주문해야 했다. 그랬던 그가 운동을 시작한 뒤로 이렇게 혼자만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다. 그동안 헬스장에서 다져진 탄탄한 몸매,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길이다. 함께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 해서요. 이제는 누구나 이해한다. 12시 10분 회사 접견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혼자만의 점심시간이다. K는 잠겨있는 출입문에 명찰을 가져다 댔다. 그 순간이었다. 아침 욕실에서와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분명 K가 명찰을 출입문 위치에 댄 순간보다 미세하게나마 문이 열리는 느낌이 예전과는 달랐다. 순간적이지만 더 늦게, K가 느끼기엔 아주 늦게 열리는 것 같았다. 기분 탓인가? 아침에도 그런 것 같더니만. 오후 시간도 그렇게 특별한 문제 없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퇴근 후 이제 K는 몬스터짐이라는 헬스장에 가야 할 시간이다. 시간도 아끼고 퇴근 시간 러시아워도 피하고 더군다나 몸도 건강해지고 헬스장만큼 좋은 선택도 또 없다. 사실 작년 이맘때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K는 뭐든지 해야만 했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게 이곳 헬스장이었다. 첫 6개월간 개인 PT를 받은 후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운동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피트니스 대회에 욕심도 내보려고 한다. 1년 동안의 성실한 운동 덕분인지 지난번 PT 트레이너의 추천에 원장님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트레이드밀만 1시간을 해야 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에서 시작해서 막판 스퍼트 5분간 12 속도로 그렇게 이제 50분을 달렸고 마지막 10분을 넘어가던 때였다. 회원님 잠시만요. 회원님
에어컨 너머로 트레이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케이는 얼른 스톱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죠? 저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전속력으로 너무 빨리 뛰시는 건 전혀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전속력이라니요? 회원님 지금 거의 30분째 15의 속도로 달리셨습니다. 에? 30분이요? 속도가 15라고요? 그럴 리가. 저도 설마 했는데 S 트레이너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전에도 조금 빨리 뛴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갑자기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달렸던 적은 무슨 일이지? 왜 눈치채지 못했지? 서둘러 샤워를 마친 케이는 오늘따라 뭔가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기분에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가만히 있자. 오늘이 헤어진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구나. 그 때문일까? 기분 탓일까? 케이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를 떠올려 봤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년 동안 근사한 몸을 선물해 준 것도 다 그녀 덕택이잖아. 바깥은 금세 캄캄해졌다. 시간을 보니 8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몬스터짐에서 사온 저녁 메뉴를 손에 들고 케이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는 전철에 버스를 갈아타는 것보다 단 몇천 원이 더 들더라도 택시를 타는 편이 낫다. 점심값 대신이지 뭐. 오늘은 책도 보기 싫다. 평소 잠들기 전 30분간 독서를 해오던 케이. 이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다. 그대로 침대에 누운 뒤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을 해봤다. 거울 속에 내가 다르게 움직인다면. 휴대폰에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K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글들을 보여준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K의 엄마였다. 케이니? 엄마다. 별일 없는 거니? 별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웬일이세요? 이 밤중에. 뭐라고? 케이야, 뭐라고 하는 거니? 네 말이 빨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구나. 어디 아프니? 말이 빠르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안 들리세요? 얘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케이야, 응? 엄마, 안 들리세요? 아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못 알아듣겠네. 내 귀가 벌써 이상해진 건지. 케이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뭔지는 몰라도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 일단 엄마에게 문자로 아무 일도 없음을 알린 뒤 케이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재빨리 욕실로 향했다. 어쩌면 아침에 본 게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몰라. 혹시... 케이는 거울 앞에 서서 정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왼쪽, 오른쪽, 고개를 돌려보고 위로, 아래로 머리를 숙여보고 그때였다. 확실히 달랐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실제 움직임보다 느린 것이었다. 느리다. 확실히 느리다. 나보다 거울 속 내가 확실히 느리다. 케이는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욕실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오늘 하루가 휙 하고 지나가 버리길 바랬기 때문이었을까? 정말로? 한참 동안 그렇게 케이는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뭔가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케이는 문득 친구 S가 떠올랐다. S는 의사다. S라면 뭔가를 알 수 있을지 몰라. 케이는 재빨리 S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받아! 빨리 받으라고! 제발 받아줘! 부탁해!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일까? S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어디에다 뭐라고 해야 하지? 일종의 정신병이니까? 내가 미친 건가? 그렇게 케이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다. 다시 보니 케이는 침대에 누워있다. 잠옷도 입은 채로. 꿈이었구나. 젠장. 기분 더러운 꿈이었어. 침대 머리맡 휴대폰이 손에 잡혔다.
가만히 있자. 오늘은 개천절이구나. 하늘이 열린 날이니 회사도 쉬는 게 당연하지. 하루 푹 쉬면 상태가 좋아질지도 몰라. 케이는 휴대폰 화면에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으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화면은 그대로인데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떠돌아다녔다. 지금 이 순간에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떠돌아다녔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도저히 패턴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저 미끄러지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비단 손가락뿐만이 아니었다. 왼손도 오른손도 마찬가지였다. 케이는 이제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분명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어. 침대에서 일어난 케이는 거실에 가려고 했다. 아니, 가려고 한 순간에 몸은 이미 거실에 와 있었다. 아니, 그럼 다시 침대로 가려고 한 순간 몸은 이미 침대에 와 있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저 빨리 움직인다고나 할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이미 손은 옷을 쥐어 뜯고 있는 것이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케이는 무조건 밖을 향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에는 너무도 느리다. 말도 행동도 그들과 대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걸까?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K의 사무실. K 대리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K 바로 옆 직원이 팀장에게 묻는다. 아, 글쎄 여전히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혼자 운동만 좋아하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팀장을 향해 상체를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를 건넜다. 그런데 그 소문 들으셨어요? 밤마다 누군가 사무실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던데요? 팀장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마찬가지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 소문은 들었어. 왠지 오싹하지 않아? 나도 총무실 비대리한테 들었는데 왜 그 엘리베이터 앞이라든가 CCTV 있는 곳 있잖아. 아무도 없는 곳인데도 계속해서 뭔가가 찍히고 있다고. 그리고 자꾸 실내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아? 여긴 10층인데도 말이야. 그러네요. 요새 들어서 자꾸. 근데 K대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건물 밖에서 한바탕 바람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을 가져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순간 건물 안으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라도.